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공매 대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매 대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케이스별로 대출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매 대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공매를 잘 하면 그래도 대출이 잘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경매라고 해서 대출이 잘 되고 공매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된다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좀 평준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금액의 7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에 작은 걸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거기에서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물건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다만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것만,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 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지금 4억 5천만 원짜리가 지금 4억 500만 원에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매에서 대출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먼저 권리분석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좋죠.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압류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명세를 통해서 이 물건을 봅니다. 재산명세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여기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자가 2020년 4월 2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니까 점유관계 체납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이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낙찰만 싸게 받는다고 하면 대출도 조건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에서 2020년 4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체납자가 있는 전입도 말소기준권리 2020년 4월 24일보다 뒤인 4월 28일이니까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여러분들이 대출할 때 감정가격의 70, 낙찰가의 80이라는 표본이 생기는 거고요. 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표본이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신용에 따라서 플러스 되고, 아니 이 물건의 권리 분석에 따라서 마이너스 된다. 이게 공매 대출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이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건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3억 6,300만 원이 있고요. 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군가가 있어요. 임차인 김 거주하고 있고, 보증금 2,500에 월차임 60에 거주하고 있고, 이분은 또 배분 요구라고 했어요. 공매에서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걸 배분 요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신청하는 걸 배분 요구 신청이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전입신고가 2024년 5월 4일에 했고요. 그리고 돈을 주세요 라고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공매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라는 걸 찾죠. 여기서 보면요, 2023년 5월 4일 있고, 그 다음에 말소기준권리인 2015년 4월 14일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어디에요? 뒤에 2023년 뒤가 되고, 이런 임차인은 뒤에 있는 순위라고 해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출이 체납자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가격의 70%, 낙찰 가격의 80%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신용상태와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여러분들이 대출조차도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누군가가 이제 4억 3,200만 원 낙찰받았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대출 받을 때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수할 금액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대출 금액은 줄어들고 결국은 대출도 안 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다 공매 절차에서 받아가면 대출이 똑같이 아까 감정가의 70% 낙찰가의 80%까지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권리 분석 상태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군가 있어요. 이 땡땡님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첫 번째로 보증금을 받아가려고 하면 돈을 받아가려는 배분 요구라는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은 확정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니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입 날짜로 해서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배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3억 1,500만 원을 공매라는 절차에서 전부 배분을 받을 수 있냐 없냐로 이제는 대출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보니까 2020년 8월 19일이 확정일자지만 전입 날짜가 10월 8일이기 때문에 10월 9일을 기준으로 돈을 받아가는 순서가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9일이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는 순서라고 하면 쭉 나눠보니까 세금의 법정일자는 2023년 2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세금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 금액이 임차인의 보증금 금액 이상만 된다고 하면 이 보증금을 전부 다 이 공매 절차에서 배분 받아가는 것으로 권리 분석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이거를 대출해주는 은행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분이 공매를 공부하셨고 이런 물건을 처리를 한번 해보시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법정기일보다 임차인이 돈을 더 빨리 받아가니까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모르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 대출 안 됩니다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은 대출이 안 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정도는 돼야 안전하게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돈을 받아간 순서가 세금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낙찰 가격 4억 3,200만 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3억 1,500만 원을 먼저 받아가면 이 물건 자체는 임차인이 모두 다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다시 또 안전한 케이스가 되고 아까 소유주 대항력 없는 임차인 그 다음에 이 대항력 있지만 전부 배분받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동소이하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대항력 있는 임차이지만 전부 배분받은 케이스는 그래도 권리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안전하게 대출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